여러분 요즘 노란봉투법 이야기 나오면서 노동권 보호니 약자 보호니 그럴듯한 말들이 아주 요란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먼저 튀어나오는 장면은 뭐냐? 대화와 상생이 아니라 통제하지 마라, 이름도 적지 마라, 막으면 부셔버리겠다, 이런 식의 구시대적 완장질입니다. 자, 이번에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벌어진 일이 딱 그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회사가 한 일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무 시간에 밖으로 나갈 거면 소속과 성명을 적고 나가라는 너무나 기본적인 출입 절차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격분해서 노조 간부들이 지원 실장실을 점거하고 고성과 폭언을 퍼붓고 PC와 사무집기 화분까지 파손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이를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엄중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자, 오늘 이 문제 그냥 노사 갈등이 있었구나, 이 수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지금 대한민국 일부 강성노조가 자기들이 원하는 건 권리, 남이 요구하는 원칙은 탄압으로 뒤집어 말하는 병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 민주노총은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만들겠다라며 대규모 교섭 요구와 7월 총파업 계획까지 공개한 상태입니다. 이 타이밍에 이런 일이 터졌다는 건 현장에 어떤 분위기가 깔리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 앵커입니다. 자, 이번 사건의 출발점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차 아산 공장은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보안이 기본이고 출입자 신원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근무 시간 중에 외출 시에는 정문에서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절차를 시행하자 노조 집행부가 이걸 현장 탄압이라고 몰아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지난 5일 노조 상집 위원 7명이요 지원 실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고성과 폭언을 퍼부으며 컴퓨터와 사무집기, 화분 등을 파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회사는 지난 10일 공고문을 통해 이 사안을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여기서 진짜 황당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회사가 노동자에게 시킨 게 뭐 무슨 군사작전 수행도 아니었고 사생활 사찰도 아니었습니다. 근무 중에 나갈 거면 이름 적고 나가시라, 이겁니다. 자, 이게 그렇게 못 견딜 폭정입니까? 이게 그렇게 결사항전할 뭐 독재입니까? 자, 아니 직장 다녀본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출입 기록, 외출 기록, 근태 기록, 이건 어느 조직에서나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그런데 이걸 두고 탄압이라고 드러놓고 나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물건을 부쉈다면 그건 노동운동이 아니라 조폭인 거지요. 자, 지금 강성노조가 제일 자주 쓰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탄압입니다. 통제하면 탄압, 관리하면 탄압, 원칙 세우면 탄압, 책임 묻겠다고 하면 또 탄압. 세상에. 이렇게 편리한 만능 단어가 또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이 소리 지르고 밀어붙이면 투쟁이고 회사가 규정 들이밀면 탄압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로남불의 산업 현장 버전이죠. 자, 이번 현대차 아산공장 사건도 딱 그렇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산공장은 과거 근태관리 부실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고 근무시간 종료 전 임의로 조기 퇴근하거나 공장을 떠나는 인원이 적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출입 절차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국가 중요 시설이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표적 탄압이라고 우기면서 폭언과 기물 파손으로 맞섰다? 이건 명분이 아니라 갑질의 언어를 운동권 말투로 포장한 것에 가깝습니다. 더 웃긴 건 자, 이런 식의 반발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는 2002년 아산 공장에 사원증 전산 출입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당시 노조 반발로다가 무산됐고요. 반면 울산 공장 등 다른 사업장에서는 카드 체킹 시스템으로 기본적인 출입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정상적인 관리 시스템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감시라고 몰아붙이며 막아온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번에도 똑같은 본능이 튀어나온 거죠.
규정이 아니라 힘, 질서가 아니라 기세, 원칙이 아니라 압박, 폭력. 이것만큼 구시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선을 그어야겠죠. 노동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부당 노동 행위는 막아야 합니다.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 권리로 세탁되는 건 절대 아니죠. 사무실 점거하고 소리 지르고 물건 부수고 업무를 방해하는 순간 그건 정당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불법 행위입니다. 회사도 이번 사안을 두고 사규 및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고문에서도 물리력을 동원한 업무 방해와 기물 파손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좌파 진영에서는 늘 이런 식입니다. 폭력이 발생해도 앞에 노동 이 두 글자만 붙으면 갑자기 이해해야 할 사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봐주고 넘어가니까 더 커지는 겁니다. 회사가 원칙을 세우면 집단 행동으로 눌러버리고 관리자 한 명씩 찍어서 몰아세우고 회의실 점거하고 물건 부수고도 우리는 탄압받았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현장에 남는 건 뭡니까? 규율도 아니고 신뢰도 아닙니다. 목소리 큰 쪽이 또는 때려 부수는 쪽이 이긴다는 썩은 메시지만 남는 겁니다. 자, 이번 사건을 더 심각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타이밍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3월 10일 개정 노동법 시행에 맞춰 원청 교섭을 본격화하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만 7,400여 명이 그런 규모가 원청 상대 교섭 요구에 나설 계획이고 4월 사용자성 판단을 거쳐 5월 교섭 착수, 7월 15일 총파업 계획까지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서도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통해 원청 교섭 원년 정치를 밀어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지금 노동계 내부에서는 이미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더 세게 밀어붙일 수도 있다. 원청도 직접 압박할 수 있다. 손해배상 부담도 줄었다. 판이 달라졌다. 노란봉투법. 이런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아산공장처럼 기본적인 출입 절차조차 탄압으로 몰아가며 폭력적 충돌이 벌어졌다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지요. 아, 법 바뀌자마자 현장 기세가 더 세진 거구나. 바로 그 불안입니다. 노란복두법을 찬성하는 쪽은 늘 말합니다. 약자 보호라고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에서 먼저 보이는 장면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약자 보호입니까? 아니면 강성 조직의 행동 반경 확대입니까? 대화와 타협입니까? 아니면 우리 건드리면 다 없는다는 시위성 압박입니까? 협박입니까? 국민들은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 장면을 봅니다. 그 실제 장면이 지금 이겁니다. 출입 기록 요구했다고 임원실 점거하고 집기 파손, 이걸 보고도 건전한 노사 관계가 진전되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현실을 안 보는 거죠. 눈을 감고 귀를 닫는 거지요. 아시다시피 현대차 노조는 오랫동안 한국 강성 노조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물론 노조가 필요 없는 조직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방향이겠지요.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노조와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는 노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현장을 지키지만 후자는 현장을 인질로 잡습니다. 전자는 협상하지만 후자는 겁박하고 협박합니다. 폭력을 씁니다. 전자는 원칙을 안에서 싸우지만 후자는 원칙을 힘으로 무너뜨립니다. 자, 아니 이름 적고 나가라는 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사무실을 부수는 조직을 보고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누가 저 사람들 정말 억울하구나, 약자구나라고 느끼겠습니까? 오히려 대부분의 국민은 이렇게 느낄 겁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지켜야 할 걸 왜 저렇게까지 하냐? 바로 그 상식의 분노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파층이 민주노총이나 강성노조에 강한 어떤 그런 강한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도 결국 여기 있는 거지요. 자, 말로는 약자보호, 현실에서는 완장질, 말로는 인권, 현실에서는 집단 압박, 말로는 평등, 현실에서는 특권, 자신들에게만 허용되는 면책특권을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휘두르려 하니까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그 오래된 반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자, 현대차 사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당한 출입 절차 적용이 회사의 관리 활동이자 책무라고 밝혔고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요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 뻔하지요. 소리 지르면 된다. 점거하면 된다. 부수면 물러서더라.
이런 신호를 주는 순간 현장은 끝입니다. 노사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기세 싸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힘 있는 쪽의 협박 게임이 됩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겠지요. 회사도 손해보고 소비자도 손해보고 산업 경쟁력도 손해보고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신뢰가 손상됩니다. 이번 일은 그래서요. 회사가 물러서면 안 됩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하면 해야 하겠지요. 사규 적용이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폭력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권 보호와 불법 행위의 경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선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원칙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또 탄압이라고 하면 되지, 또 몰려가서 소리 지르면 되지, 때려 부수면 되지, 이런 문화가 굳어지면 산업 현장은 공장이 아니라 집단 압박의 경기장으로 전락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이번 현대차 아산공장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자, 이건 지금 일부 강성노조가 어떤 감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후 현장 분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등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출입 기록수라는 걸 못 견디겠다고 임원 씨를 때려 부수는 조직, 그건 노동 조직이 아니라 노동 운동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조폭입니다. 그리고 그런 힘자랑이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더 커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들에게 모두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